소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무한화사는 한자풀이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오늘 강의는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수종 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냉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수종 냉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종 냉증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다 보면 손을 이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맥을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복진을 한다든지 할 때 환자분들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손 좀 따뜻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불을 다 덮고 전기장판까지 틀었는데도 몸이 너무 시리고 차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장갑을 다 끼고 옷을 껴입어도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름에도 전기장판 없으면 못 자요. 겨울마다 발에 동상에 걸려서 정말 괴로워요. 피로하면 배가 차가워지고 배가 시려서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가 나요. 이런 호소를 종종 듣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시리는 증상부터 몸 전체가 시리는 증상 아니면 특정 부위가 시리는 증상까지 냉증이 나타나는 범위와 양상도 참 다양합니다. 수종 냉증이란 뭘까요? 수종 냉증 증상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차가워지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종 냉증이 있는 분들은 추운 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가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심한 경우에는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추위에 노출되면은 이제 수종 말단 부위가 이 끝부분이 창백해지면서 파랗게 변하거나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들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도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월경불순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위로 얼굴이 열이 오르거나 이런 열순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수종 냉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장애에 의한 체력 저하, 빈혈,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수축한다든지 골반 내에 우열이 있다든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든지가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데요. 또 그 이외에도 산후풍이라든지 동맥경화 등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 또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출산, 폐경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예민해져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나 손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심하게 냉기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갱년기 등도 수족냉증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족냉증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원인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발의 감각이 저하되고 손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피부색이 변화되는 것을 보일 때에 이러한 증상을 갖다가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차가운 자극, 한냉 자극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게 되면 허혈 발작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심하면은 파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회복될 때는 손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의 피부색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레이노 증후군은 다른 원인이나 기저질환 없이 발병되는 1차성 레이노 증후군, 또 다른 질환으로 유발되는 2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대략 한 반반 정도의 확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전신성 경화증, 그다음에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피부근염, 다발성 근염과 같은 교원 섬유 질환, 그다음에 죽상동맥 경화증과 같은 동맥 폐쇄성 질환,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진동 등에 의한 외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면서 나아가서 조직이 괴사되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 자주 저리면서 체온과 손발 온도 사이가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그때마다 피부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밖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 질환에 의해서 동맥 경화증으로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혈액 공급 자체가 잘 안 되어서 손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흡연도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손발이 시리거나 또 저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말초 신경염이 이제 원인 질환입니다. 이처럼 기저 질환이 있어서 수족냉증의 양상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 질환 없이 그냥 냉증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분리하여 순환을 계산하여 수족냉증을 치료를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수족냉증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냉증은 냉각 과민증이라고도 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는 냉감을 느끼지 않는 실내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만 되게 차가운 증상을 느끼는 경우를 냉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냉증이 나타나는 남녀 비율은 2대 3 정도로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냉한 사기에 상하기가 쉽고 평소 체질이 양기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밖으로부터 차가운 기운이 침입하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한기가 음식을 따라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 다양한 월경과 생식기 관련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냉증은 부인과 질환의 중요한 발병 인자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여성의 각종 증상에 많이 수반되는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서 냉증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온이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은 30%, 그다음에 대사량은 12%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냉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는 증상도 함께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냉증을 어디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신적으로 다 냉증을 느낀다라는 게 71.6%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손, 발에만 냉증을 느낀다라는 게 63.1%, 그다음에 아랫배, 소복부라고도 하는데요. 아랫배에 냉증을 느낀다는 것이 57.7%, 그다음에 생식기 부위에만 냉증을 느낀다는 경우도 37.8%, 허리에만 냉증을 느낀다는 것도 33.3%, 그다음에 우리 등 쪽에 냉감을 느낀다는 것이 14.9% 정도로 이제 냉증을 나타내는 부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냉증과 동반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지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차다는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시린 느낌이 난다라는 게 31.3%,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경우가 25.9%, 저리다는 경우가 22.6%, 뭔가 바람이 들어온 것 같이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14.6%, 그다음에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13.1%, 그다음에 냉감이 나타나면서 아픈 경우가 9.2% 정도로 냉증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냉증 환자는 어지럼증이라든지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40.5%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위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30.4%, 그다음에 전신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25%, 그다음에 관절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21.1%, 그다음에 산후풍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19.9%, 그다음에 냉증과 동반해서 불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12.5%, 그다음에 성욕 저하나 성욕이 감퇴되거나 그다음에 성욕이 약화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10.1% 정도로 여러 가지 냉증 이외에 다른 부위의 증상을 겸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증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양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여성의 54.3%, 한 반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국 여성의 한 4분의 1 정도, 중국 여성의 20% 정도가 냉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냉증은 과연 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의학에서 보는 그 냉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냉증이 소화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장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있다든지 혈허, 기허하다든지 아니면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수독이라든지 담음이 생기게 되면은 기혈 운행 장애와 기혈의 양기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냉증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과 그 원인에 나타나는 그 특징, 그다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소화 기능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냉증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주 사말이라고 해서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손발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학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체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체기가 생기면은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소화기에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발이 차거나 냉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음식을 소화시켜서 얻은 에너지와 영양을 이제 사지 말단과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쫙쫙 보내주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화기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지 말단으로 충분한 피가 가지 못해서 냉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냉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아무래도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적게 되고, 그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그다음에 몸도 차지만 기운도 없고, 말하는 목소리에 좀 힘이 안 들어가 있고 목소리가 작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복통이라든지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타나거나 대변이 자주 풀어지고 설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얼굴이 좀 누렇거나 창백한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을 쓰는데 대표적인 처방으로 부자이중탕이라는 처방에 가감하여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화도 보다 원활해지고 기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손발이 보다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냉증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젊을 때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양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분들은 대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그다음에 무릎과 허리가 시린다, 그리고 소변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된다, 밤에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신장의 양기가 떨어지면서 냉증이 나타나는 범위에 속합니다. 이처럼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냉증이 생기는 경우는 추위를 싫어하고 팔다리가 시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동반돼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설사를 한다든지, 허리와 등이 시리면서 아프다든지,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소변의 양이 많지 않거나 시원하지 않은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의 양기를 보강하는 처방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우기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혈로 인한 순환 장애가 있는데요. 혈맥의 흐름을 막고 있는 어혈이 있어서 말초까지 혈액이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아랫배가 차기도 하지만 아랫배에 통증이 있거나 아랫배를 누르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서 만지는 것을 좀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할 때 월경 색깔이 어둡거나 덩어리가 많이 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혈이 많으신 분들은 혀의 색깔이 암적색을 띠거나 혀에 이제 얼룩덜룩한 어두운 반점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서 원활한 순환을 돕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도홍사물탕 같은 처방에 가감을 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충분히 몸을 순환한 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 냉증이 있는데요.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신을 영양해주는 혈이 부족해도 냉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냉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창백한 경우가 많고, 손톱의 색깔이 희끄무레하거나 손톱이 잘 깨지거나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건망증이 있다든지 수면을 잘 하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까지 혈액 자체가 갈 게 많이 없어서 충분히 못 가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발이 그 혈액이 모발 쪽으로도 충분히 가지 못해서 모발에 좀 광택이 없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얇거나 잘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혈이 부족하다면 월경량이 적거나 아니면 월경 혈의 색이 보통의 혈액색보다 약간 물을 탄 듯이
옅은 색깔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월경 자체가 이제 주기를 건너뛰고 하는 그런 양상의 월경 불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혈해주는 치료를 위주로 하는데요. 당귀작약산이라는 처방에 가감을 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유형에는 기허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냉증과 동반해서 기력이 없고 기운이 떨어져서 말을 많이 하기 싫어하고 얼굴색이 좋지 않고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덥지 않은데도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막 이렇게 갑자기 헛땀이 나면서 뭐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운이 너무 없어서 손발까지 이제 혈액을 끌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기하는 치료를 위주로 하는데 보중익기탕이라든지 인삼양용탕에 가감하여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독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수독형은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나가야 할 노폐물이나 잔여 수분들이 몸에 정체되어서 원활한 순환을 막고 있는 유형으로 냉증과 함께 부종이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미식미식 울렁거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설진을 해봤을 때 설태가 두텁게 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 제 환자분 중에는 60대 여성분인데 잘 붓고 어지럽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이 항상 시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이분이 바로 그 몸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수독이 있는 그런 유형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려고 3달 동안 이제 한약 치료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분이 치료를 마치고 나서 원래 증상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지만 항상 너무나 시리고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분이 수족냉증으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붓는 것과 이제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원인을 치료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수족냉증까지 좋아지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독형 냉증에는 영계 출감탕과 같은 수독을 없애서 원활한 순환을 돕는 처방에 가감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처럼 냉증의 원인과 치료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겨울철에 이제 실내 생활만 하면서도 수족냉증 때문에 발에 동상까지 걸릴 정도로 수족냉증이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케이스였어요. 소화기도 약하면서 아랫배도 차고 기혈도 약하고 수독도 있었던 복합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임상에서는 다양한 상태가 겸해져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족냉증과 냉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그 냉증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치료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신데요. 제 주변 지인들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항상 제일 많이 껴입고 환절기나 추운 계절이 되면 밤마다 약간 몸살처럼 온몸이 시리고 쑤십니다. 생리통도 심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추위도 많이 타시고 몸살처럼 온몸이 시리고 생리통도 심한 그런 증상이 있으시군요. 많이 힘드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냉증을 위해서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냉증이 있는 사람은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대사를 통해서 체열을 생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지방층은 외부 온도에 의한 체온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과다하고 근육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절한 체온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근육과 체지방을 유지하는 것이 냉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의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로하거나 공복일 때는 여러분 손발이 좀 차가워지는 거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피로하거나 공복하는 경우는 냉증을 더욱 느끼기 쉬워지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적절한 식사량을 지키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정신적 안정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 중에서 인삼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계피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약재들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종종 차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차가운 물이나 냉장고에서 꺼낸 찬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한냉한 기운이 음식을 따라서 바로 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총 6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냉증에 또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